자, 43에서 45번 문제, 현대시 문제들 보도록 해볼까요? 정지용의 해바라기 씨, 그리고 신경님의 낙타. 문제 먼저 봅니다. 문학은 항상 문제 먼저 보세요. 공통점 찾기, 그 다음에 문맥 의미 파악하기,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 요런 거는요, 여러분들, 나에만 걸려있기 때문에 나 먼저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보고 나를 봐도 상관없고, 뭐 가 지문 보고 그 다음에 나 지문 들어가기 전에 45번 문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박스 보고 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학 문제에서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는 읽어가면서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가장 나중에 풀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문제를 보고 나서 지문을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45번에 지문, 박스를 먼저 보고 나 지문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타의 화자는 자연현상인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회귀의 구조로 삶과 죽음을 바라본다. 어허. 자, 삶과 죽음의 경계는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아요. 회귀한다는 얘기죠.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고.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이승에서의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의 모습이 자신이 추구하는 모습과 다름을 인식한다. 자, 그럼 이게 성찰한다는 얘기죠. 예. 또한 화자 자신이 닮고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면 소망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신경님이 낙타 보겠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리라 보면 하리라 의지적 태도 보여주고 있네요.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자, 자,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지금 마침표 찍혀져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요렇게 하고 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문맥 의미 파악하기가 있었어요.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저승길로 갑니다. 자, 그러면 44의 4번. 리을에서 유사한 속성의 시어를 나열하여 저승길을 낙타와 동의하고 싶은 이유를 부각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별과 달과 해와 모래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유사한 속성의 시어, 어떤 유사한 속성의 시어가 되겠습니까? 사막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저승길을 낙타와 동의하고 싶은 이유를 부각한다. 그러니까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막 이미지 낙타는 여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저승길에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잘 안 잡혀요. 의미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세모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지문입니다.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 대답하면서. 자,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자, 여기 연결이 되죠.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역시 의지적 태도. 그리고 가리라, 뭐뭐리라, 예, 가군 맞춰주고 있죠. 가군은 이제 어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자, 가장 44의 5번 미음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길동무로 삼고 싶은 사람의 특징을 강조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뭐 그대로 볼까요?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식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미음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길동무로 삼고 싶은 사람의 특징을 강조하는 의도, 이제 어리석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45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손저 대답하는 것에는 자연현상인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라는 누군가의 말을 외면하라는 마음이 담겨 있군. 자, 이 박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해 회개한다. 그렇죠? 저승길에 가서 낙타를 타고 갔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도 낙타를 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선제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손저 대답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사 물으면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이 부분이죠. 때문에 손저 대답하는 것은 세상사의 일 물어봤을 때 슬픔도 아픔도 잊었다는 듯, 이겁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을 다시 보면 자연현상인 죽음을 담당하게 수용하라는 누군가, 아니죠. 앞부분 자연현상인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라, 이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상사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너 조성 오기 전에 무슨 일 있었어? 너 뭐 했어? 이것을 손 흔든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다시 세상에 나간다는 것에는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죽음과 삶을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대. 박스에 연결됩니다. 세 번째, 낙타가 되어 가겠다는 것은 삶의 세계로에 돌아온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로의 회귀를 나타내는군. 자, 한번 볼까요? 낙타가 되어 가겠다.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에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 세상에 나가라. 즉, 저승에서 이승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자,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이때 돌아온 건 어디예요? 이승에서 다시 저승으로. 4번,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겠다는 것에는 슬픔도 아픔도 있었던 이승에서 삶과 다르게 살고 싶은 바람, 맞습니다. 등이 업고 오겠다는 것에는 낙타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 파악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에서 던져놨습니다. 박스에서 던져놓은 기준을 갖다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그러면 정지용의 해바라기 씨를 보도록 해봅시다. 해바라기 씨를 심자, 하자, 청유형 어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안 써지지? 청유형 어미. 단모퉁이에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자, 요거는 지금 요 문장을 좀 반복하고 있다. 반복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 그렇죠?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가 있겠죠. 자, 그러면 441번, 기억의 청유형을 반복하여 했고 해바라기 씨를 심는 행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인식, 맞죠? 다시 질문입니다. 자,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4. 니은의 행위를 반복하여 해바라기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러서의 노력이 필요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네요. 지금 여기 누나가 다졌고 바둑이가 다졌고 괭이가 다졌고, 괭이는 고양이, 고양이를 괭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고 나면 이슬이 내려와 같이 자고 가고자. 이슬을 지금 의인화했네.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에 햇빛이 입맞춰 가고, 의인화했고요. 여기 이슬, 햇빛. 해바라기는 첫 씨앗인데, 첫 색시인데 이제 꽃이 폈네.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안 든다. 아하, 이 부분은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꽃봉오리가 생겼는데 봉우리인가? 예.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안 든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443번. 디귿에서 시간의 경과를 제시했고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냐고 우리 상황.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예. 가만히 엿보러 왔다가 소리를 깨 지르고 간 놈이 사철나무 잎에 숨은 청개구리 고놈이다. 그럼 이 청개구리가 이 해바라기 그 봉우리에 있다가 놀라서 펄쩍 뛰고 도망간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4사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단념하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4사의 나머지 아까 우리 보를 했었던 4번도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43번 공통점이죠. 자, 우리가 방금 가를 봤으니까 가에 있는 게 있으면 나로 점프해서 찾으면 되겠죠. 도치 방식을 사용하여, 자, 가에는 도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있었어요. 가는 없어요. 두 번째, 공간각 없습니다. 세 번째,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자, 가에서는 해바라기죠. 주제의식 드러낸다 맞고. 자, 그럼 나에서도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가 있나요? 있죠. 낙타. 그리고 뭐 별, 달, 해, 모래. 이런 것들이 자연물이잖아요. 그치? 예, 있네. 있으면 있는 겁니다. 답을 꼽아놓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자. 영탄적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탄사, 뭐, 뭐, 는구나. 이런 거를 찾으면 됩니다. 없습니다. 대조적인 소재를 사용하자. 가에서 대조적 소재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거는 3번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현대시학, 현대시 문제 해설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